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효명고등학교 중국어 교사 이경호입니다. 교실에서 직접 보고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아쉽네요.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어 시간 초반에는 교과서가 아닌 선생님이 제작한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린트 자료는 클래스룸 자료에 한글과 워드 파일 둘 다 올렸고요. 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교실 교과별 학습 자료실에도 올렸으니까 꼭 다운받아 인쇄한 후에 수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 코로나 관련 안전수칙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둘째,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주세요. 셋째,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중국과 중국어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이 단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볼까요? 다음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과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란 어떤 나라고 중국어는 어떤 언어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어 발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발음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성조, 둘째, 성모, 셋째, 운모,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모 부분까지 프린트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버 방구석 외교관 9G의 영상인데요. 중국에 대한 편견을 이 영상을 통해서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싫어할 이유는 많다. 하지만 중국이 싫어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짝퉁, 비매너, 범죄, 치졸한 외교 행위, 역사 왜곡 등 중국의 많은 인구만큼 쉽게 단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관계들로 그들과 엮여있고 쉽게 풀 수도 멀리할 수도 무시할 수도 밀어낼 수도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왕 이렇게 된 것, 왜 중국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자. 중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중국은 절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토보다 큰 성이 타이완 포함 23개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비교하자면 한국 면적의 96배 수준이다. 13억의 엄청난 인구가 존재하지만 독특하게도 공산당이라는 일당 체제의 지배 아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시장사회주의 국가라고 일컫는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과 거리상으로 무지하게 가깝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웨이하이까지 50분, 베이징까지 1시간 반, 상해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만큼 무역 교류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어 2016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량 568조 원 중 25% 이상 약 143조 원 규모의 수출을 중국에 하고 있다. 한국이 무역을 통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를 살펴봐도 중국이 43조 원으로 1위, 홍콩이 36조 원으로 2위. 어쨌거나 중국이 79조 원 규모로 3위인 미국 27조 원의 약 3배 정도로 나타난다. 그러니 한국 경제를 논하면서 어찌 중국을 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관광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 중에 중국인 관광객만 약 800만 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2015년 5조 2395억 원으로 전체의 57%, 2016년에는 7조 8063억 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니 솔직히 국내 관광시장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이 자국 해외여행객의 한국 방문을 의도적으로 막아서자 면세점 매출이 순간 40%나 급감할 정도로 국내 관광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객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숫자임이 분명하지만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에서 해외를 나가는 관광객의 6.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아니어도 갈 곳이 많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큰 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국가적으로 수백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민간 외교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교류해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경제, 문화, 외교 방면에서 중국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제대로 알고 공부하여 우리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신의 생각을 묻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국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듯이 중국도 정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앞글자와 뒷글자를 따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이 됐죠. 중국은 우리보다 1년 늦은 1949년 10월 1일에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수도는 베이징이고요. 2008년 8월에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면 8월 며칠에 개최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8일입니다. 그럼 개막식은 몇 시에 시작했죠? 그렇죠. 8시 8분에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내용이고 비공식적으로는 8초에 시작했다고 하네요. 공통적으로 어떤 숫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8이 들어갑니다. 2008년 연도는 중국에서 정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8월 8일 8시 8분은 중국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왜 숫자 8이 들어가는 날짜와 시각에 개막식을 열었을까요? 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8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빠라고 발음합니다. 요 빠의 발음과 요 단어 파차이의 파랑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차이는 무슨 뜻일까요? 파차이는 돈을 벌다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돈을 벌어다주는 숫자,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기 위해서 8월 8일 8시 8분에 개막식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빈칸 아무데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는 8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돈을 벌다의 발음과 비슷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8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예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자동차 번호판, 전화번호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전화번호 888에 8888 이란 전화번호가 경매에 나와서 팔렸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사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CEO라면 얼마 정도면 적정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 5억을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셉니다. 얼마에 샀냐면 15억에 샀다고 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근데 이 금액을 쏟아부을 정도로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15억이란 금액을 쓴 겁니다. 홍보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또한 중국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8888이란 번호가 있다면 그 차는 보나마나 굉장히 비싼 차일 겁니다. 8888이란 번호판을 사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될 거고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렴한 차, 그냥 일반 보통 차를 살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싫어하는 숫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싫어하죠? 그렇죠. 4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그렇죠. 죽다의 발음과 같아서 싫어하죠. 중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4는 중국어로 쓰라고 발음합니다. 이 발음이 죽을 사자는 쓰라고 하는데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이 부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인이 싫어하는 숫자 4, 싫어하는 이유 죽다의 발음과 비슷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일본 사람들도 4라는 숫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공통적으로 숫자 4를 싫어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곳은 천안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천안문은 옛날에 요 문을 넘으면 자금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옵니다. 우리로 따지면 4대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천안문 가운데 사진 하나 보이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초대 지도자입니다. 이 초대 지도자 마오쩌둥이 바로 요 천안문, 이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현대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화 인민공화국中央人民政府今天成立了。
자, 계속해서 요 천안문 앞에 있는 여기 광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천안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요 천안문 광장에 한 사람이 서 있죠.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그럼 이 군인이 여기를 왜 서 있을까요? 그렇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천안문을 집중적으로 찍다 보니까 뒤에가 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국기입니다. 지금 이곳에 국기가 개양되어 있는 것이에요. 중국은 특이하게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각에 군인들이 나와서 국기를 걸고요. 해가 지는 시간에 또 나와서 국기를 걷어갑니다. 매일 일과처럼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딱 2번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큰 행사로 국기 개양식을 거행합니다. 언제와 언제일까요? 하루는 새해입니다. 1월 1일 새해 때 대규모로 국기 개양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날은 언제일까요? 중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언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과 10월 1일 요 두 날만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국기 개양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은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국기 개양식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수립일은 1949년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숫자는 8이고요. 좋아하는 이유는 돈을 벌다의 발음과 비슷해서입니다. 싫어하는 숫자는 4이고요. 싫어하는 이유는 죽다의 발음과 비슷해서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의 출결과 연관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중국을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적어주세요. 수업 시간 초반에 봤던 영상을 통한 느낌을 적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정리한 내용들을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본인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이 부분은 퀴즈 과제란에 선생님이 똑같이 질문을 해놓을 테니까 거기다 답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업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해주세요. 중국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상한 질문은 사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은 인육을 먹나요? 중국인은 왜 더럽나요? 이러한 등등의 질문은 사절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퀴즈 과제란에 질문이 들어가 있겠지만 답변은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세요. 비공개 댓글로 다르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국어 수행평가 중에 질문과 대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의 수행평가, 그 항목에 반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거리가 있으면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서 조금은 어색한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는
중국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모두들 선생님 수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